오셨어요, 잉크님들. 오늘 리뷰할 만년필은 트위스비사의 에코입니다. 이번에 브론즈 트림으로 핫했던 인디고 블루 에코가 나왔잖아요. 제 몹쓸 습관인 10만원대 언더 중에 예쁜 에디션이 나오면 슬금슬금 사는 병에 걸려서 물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맨 처음 에코 만년필을 샀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코가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거든요? 이런 말 하니까 너무 화석 같나요? 처음에 봤을 때 디자인이 너무 신선해서 놀랬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기억으로 처음에는 화이트, 블랙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서 저는 트위스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두 색깔을 하나씩 구매했었어요. 그 중에 블랙은 예전에 등장한 제 지인 있죠? 그 오로라 빙하주인 지인에게 팔았어요. 진짜 몇 안 되는 제가 판매한 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이트는 33번 입문용 만년필 영상을 찍으려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대체 어디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생을 살짝 의심 중인데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그때 영상을 찍으려고 시멘트 그레이색 예쁜 립을 하나 샀었습니다. 그리고 로즈 골드 트림 블랙이 나왔을 때 또 하나 사고 이번에 인디고 블루까지 구매해서 현재는 에코가 세 자루가 됐어요. 만년필을 어느 정도 쓰던 사람도 에코를 맨 처음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즐거운 신선함이 느껴지고 에코만의 매력이 있는데 만년필을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에코가 참 예뻐 보이나 봐요. 저도 친구들이 처음으로 만년필을 사고 싶어 할 때 영상을 보여주든 실물을 보여주든 트위스비 에코를 고른 경우가 많았어요. 최소 성인이고 직장인인 경우도 많아서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쓸 수 있는 정도? 상한선이 아주 낮지는 않았다고 할 때요. 만년필을 처음 쓰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일단 예뻐 보이고 에코가 생각보다 좀 크기가 큰 편인데 크기도 괜찮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만년필을 처음 또는 초반에 쓰는 사람한테 에코가 좋은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에코의 가장 큰 특징은 생각보다 되게 클래식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크류캡 플러스 피스톤 필러의 조합입니다. 에코를 딱 보면은 생긴 게 되게 귀엽잖아요. 33번 입문용 만년필 영상의 팬들 중에서 생각해보면 외관은 라미 사파리나 파이로트 카쿠노 같은 되게 귀여운 계열이에요. 하지만 캠 여는 방식, 나머지 입문용 펜들은 거의 다 그냥 뽑아서 여는 방식인데 에코는 돌려서 열어줘야 하고요. 잉크 충전 방식도 다른 것들은 컨버터 아니면 총알처럼 그 카트리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되지만 에코는 뒤를 돌려서 충전해야 하는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애정으로 입문용에 끼워 넣은 감이 있는 펠리칸 M200과 같아요. 생긴 건 되게 장난감 같은데 사용 방법은 클래식 그 자체인 거죠. 일종의 갯모액? 기존에 쓰던 사람들 입장에서 뉴비에게 선물을 한다면 돌려서 여는 게 불편해하지 않으려나? 잉크 채우는 법 너무 어렵지 않나? 하지만 주체적으로 만년필을 하나 갖고 싶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푸시온 캡의 카트리지 조합이면 확실히 난이도는 제일 낮은데 오히려 일반 펜이랑 사용법이 너무 비슷해져 버려서 굳이 왜 만년필 쓰지? 라는 결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만년필 특유의 필감이랑 액체 상태의 잉크가 흘러나오는 것에 매료가 되면 이제 더 다양한 만년필을 향한 향해를 시작하는 건데 사실 맨 처음 의뢰 접하는 스틸립의 이른바 입문용 만년필로는 특히 시각적으로 막 황홀한 경험을 하기는 어렵긴 하죠. 그런 면에서 노브를 돌려서 충전하는 거라든지 뚜껑을 열기 전에 한번 멈추고 돌려 여는 것들이 사용자 경험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부품이 여러 개가 아니니까 오히려 컨버터를 쓰는 것보다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번 해봤는데 영 번거로움으로 느껴지시면 만년필과 조금씩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결론적으로 저렴이지만 만년필 특유의 긍정적인 번거로움을 느끼기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에코의 두 번째 특징은 잉크놀이를 하기 좋다는 겁니다. 에코가 귀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등치가 크고 약간 통통한 느낌? 거기에 앞뒤가 귀여운 플라스틱으로 뼈 감싸져 있으면서 중간 바디가 투명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독특한 생김새예요. 잉크를 채우면 이 부분 전체가 이제 잉크색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용 방식에서 번거로움을 느껴서 오히려 나는 지금 만년필을 쓰고 있어 하는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극대화하는 것과 비슷한 결로 만년필의 또 다른 특징인 물로 된 잉크를 사용한다는 거를 글을 쓰는 내도록 직접 보는 겁니다. 안에 잉크가 안 보이는 것과 실제로 쓰는 동안 눈앞에서 찰랑거리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잉크의 물성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초반에 병에 담긴 잉크를 펜에 조금씩 옮겨서 쓴다는 그 컨셉에 완전 빠져든 케이스다 보니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필링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짝 짚어야 될 게 진한 색깔
색깔 잉크는 이 안에 넣으면 불투명하게 보여서 검정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색으로 보여요. 반대로 노란 잉크를 넣으면 안에도 투명한 노랑 잉크가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 79번 영상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노랑 주황 계열, 분홍 계열의 잉크들은 투명하게 비치는 것들이 많지만 하늘색, 연두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옅어도 99% 검게 보일 거예요. 불투명하게 보인다고 해도 펜이 흔들리면서 끝에 살짝 색깔이 드러나요. 이 순간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만약 밖에서 봐도 이 잉크 부분이 예쁜 색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아예 모델 색상 자체를 화이트나 노란색, 분홍색 계열 잉크색으로 맞추시고 실제로도 투명하게 보이는 잉크를 넣어서 좀 깔맞춤을 해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에코가 어떤 색상이 있는지 구경해볼까요? 트위스비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에코를 모아보면 되게 알록달록한 색상이 많아요. 시즈널하게 나왔다 사라지는 것도 정말 많아서 화이트, 블랙 같은 정말 기본 컬러 아니면 마음에 드실 때 사는 게 심신의 안정에 편하더라고요. 모델명이 그냥 에코랑 에코T가 있는데요. 에코T는 그립 부분이 살짝 삼각형이 될 듯 말 듯 각이 져서 표준 자세로 펜을 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델입니다. 그립뿐만 아니라 캡이랑 노브도 살짝 삼각형이에요. 이거는 완전 취향 문제라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잉크를 넣으실 거라면 완전 클리어나 화이트 아니면 이런 오렌지빛 도는 모델을 골라서 깔맞춤 하셔도 좋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코에는 다양한 잉크를 마음껏 넣고 팍팍 쓰는 게 최고라서 크게 매칭 신경 쓰시지 말고 꽂힌 색깔을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에코와 에코T의 차이 말고도 캡의 플라스틱이 불투명과 반투명이 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저는 컬러풀한 색깔에서 불투명이 더 예쁘다고 생각했다가 스모크 로즈골드가 반투명 모델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트림은 기본적으로 다 실버 트림이고 로즈골드 에디션이나 이번에 나온 브론즈 등에서만 다른 색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골드 트림이 없습니다. 트림끼리 비교해보면 일반 실버 트림, 로즈골드 트림, 브론즈 트림이에요. 브론즈가 로즈골드보다 확실히 한 톤 더 진해요. 제가 에코는 잉크놀이를 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 잉크도 감상하기 좋지만 특히 펄 잉크를 넣기 가장 만만한 만년필 중 하나입니다. 배럴이 투명해서 펄 돌아가는 게 잘 보여서 예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분해 세척이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평소에 만년필에 펄 잉크는 안 넣는 게 원칙, 분해 세척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펄 입자는 물에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글자글한 펄이 피드 안에서 조금씩 껴서 결국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잉크 회사들에서도 피드를 막지 않는 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소중한 만년필일수록 펄 잉크는 피하게 됩니다. 그래도 펄 잉크는 정말 예쁘거든요. 발색한 걸 봐도 잉크병 안에서 돌아가는 펄만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두 개씩 결국 사게 되고 이걸 딥펜이나 유리펜으로만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는 데다가 딥펜 만년필 발색은 다르잖아요. 딥펜은 결코 일상적인 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년필에 펄 잉크를 넣어야겠다 하면 에코가 가장 만만하다는 평입니다. 에코 분해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닙이랑 피드를 최대한 안쪽에서 잡고 그냥 뽑으면 뽑힙니다. 힘을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에코는 이 닙 피드끼리 한 번 더 분리가 돼요. 닙 파츠가 결합되어 있는 펜들에 비해서 피드 안쪽의 펄 제거가 훨씬 용이하죠. 세척을 완료하고 다시 닙 파츠를 결합할 때 피드에 보면은 슬쩍 가이드해주는 홈이 파여 있어서 닙을 맞추기 편합니다.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끼워주면 끝이에요. 물론 제가 처음 사파리를 샀을 때처럼 나는 이 펜을 평생 쓸 거야, 세상에서 가장 잘 케어해줄 거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면 분해 한 번도 아껴가면서 지양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만년필과 친해지는 계기로 에코를 쓰게 된다면 오히려 이리저리 분해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펜 입문 초반에 이것저것 만져보기 좋은 만년필이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이야기한 게 1번 생각보다 클래식한 부품들로 만년필 쓰는 기분을 제대로 낼 수 있다. 2번 잉크 선택의 자유도가 높고 분해 조립을 비롯해서 연습하기가 좋다 였습니다. 이 점들이 마음에 들었고 이제 에코를 구매하려고 해요. 구매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거나 알고 계셔야 하는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입니다. 되게 실용적인 플라스틱 케이스에 펜이랑 설명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리스랑 플라스틱 렌치가 함께 옵니다. 렌치는 이 뒤의 피스톤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데요. 생각보다 재조립이 난이도가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데 미리 해보지는 마세요. 동봉된 구리스는 에코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만년필에도 윤활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해요. 잘 챙겨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크기와 무게, 에코는 크고 가벼워요. 펜 단품 크기만 봤을 때 오로라 88 라지나 파이로트 커스텀 743과 같은 상당히 큰 편인 반면 무게는 다 플라스틱이라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치만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고 펜이 크면서 잉크를 그 안에 저장하기 때문에 잉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다른 펜의 3, 4배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벼우면 그만큼 오래 써도 손의 피로도가 덜해서 오랫동안 필기하기에 상성이 참 좋아요. 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써도 점점 잉크 공급이 딸리는 피딩이 안 따라주는 느낌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흐름이나 피딩이 평균적으로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니비예요. 가격대가 기본 라인업 5만원 정도? 로즈 골드나 브론즈 같은 스페셜 에디션이 7만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만년필 중에서는 저렴한 편이죠. 재질은 스틸 닙이고요. 요보사에서 제작한 닙을 사용해요. 닙이 덩치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편이어서 약간 안정감이 있으면서 경쾌하게 사각사각한 느낌입니다. 저는 에코 F닙 필감을 되게 좋아하고요. B닙은 잉크가 참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1.1 스톱은 끄트머리가 좀 둥글려진 느낌으로 날렵하게 잉크를 바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는 피스톤 필러에다 투명 바디인 만큼 세척이 조금 귀찮아집니다. 거의 처음이시면 6번 영상에서 기본적인 세척 방법을 참고하시고 세척과 건조의 좀 더 심층적인 요소들은 138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컨버터 카트리지 타입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제일 잉크가 안 빠지는 부분은 여기 노브 바로 앞이에요. 사실 이 정도면 나 말고는 안 보이고 다음 잉크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완전 데몬펜은 건조가 다 안 되며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럴 안에 있는 물기가 마르려면 최소 며칠이 걸리거든요. 너무 답답한 분들은 세척이나 건조 시에 이 닙을 분리해서 진행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세척 때마다 분해하는 거는 막 내키지는 않고 펄잉크였을 경우에는 거의 필수로 분해해서 세척하시고 건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참, 에코에 잉크를 넣으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카사의 퀸크 잉크가 저렴하고 품질도 좋고 색도 예뻐서 처음에 사기 제일 좋은 잉크예요. 근데 에코에 퀸크를 넣으면 피스톤 접촉 부위가 녹는다고 해요. 저도 까먹고 한두 번 넣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괜찮았지만 해당 케이스가 꽤 있었기 때문에 에코의 퀸크는 피하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에 추가로 플라스틱으로 된 대문, 투명 배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크게 문제는 없지만 크랙이 생기지 않게 조금의 주의를 기울여주기는 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세척이나 알코올 스왑으로 닦는 건 금지고요. 직사광선 너무 쨍쨍한 곳에 오래 두지 않기 정도가 생각나네요. 마지막으로 은근 호불호가 있는 빨간 캡탑입니다. 어떤 컬러를 사든 트위스비 로고 자체가 빨강이기 때문에 이 캡탑은 빨간색으로 동일해요. 제 지인 중에 강렬한 컬러를 좋아하는 동생은 언니 오히려 좋은데요? 라고 했지만 파스텔 톤 바디에는 빨간 캡탑이 생각보다 튀어 보이기도 하니까 한번 조합을 생각해보신 후에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원래는 양각이 된 전체 빨간 캡탑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모크 로즈 골드랑 인디고 블루는 유광 배경의 흰색 프린트 로고네요.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파츠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리뷰라기보다 다각도에서 에코를 좀 분석해본 느낌이 드네요. 몇 달 전에 제 친구 한 명이 또 에코를 시작펜으로 구입을 한 거를 보고 그 뒤로 계속된 사유 끝에 내려진 제 결론들이었습니다. 왜 처음 만년필을 사는 사람들이 에코를 좋아하는가? 나는 왜 에코가 좋은가? 에코의 장난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갖출 거는 다 갖춘 듯한 그 바이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 에코의 매력도 대체제가 없다는 것에서 나오네요. 이 영상이 에코 만년필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제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